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몸을 쓰면서 긍정적 반응을 일으켜서 리듬을 바꿔버리면 그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어떨 때 강하게 발휘되냐면 외부적 상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파산을 했거나 관계가 파탄났을 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큰 병이 걸렸을 때, 외부적 상황들이 굉장히 강한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 자기 존중이 강한 사람들은 그 외부의 풍파를 든든하게 견뎌냅니다. 외부가 무너졌어도 내 안에 중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재기를 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시련이 닥친 다음에도.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분들 감정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직원한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랐을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해요. 아무 느낌이 안 나. 근데 계단을 처음 올라 보셨던 분들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올랐어. 와, 대단한데? 그리고 30층 올랐어. 와, 신기한데? 30층이란 걸 내가 오를 줄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50층 올랐다는 분들, 100층 올랐다는 분들. 와, 이제 이 계단 오르기가 레벨이 다들 높아지셔가지고 이 100층이 흔하게 됐어요. 댓글에 누가 100층 올랐어 하는데, 전에는 와, 대단합니다 하고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거든요. 요즘은 안 달려. 자, 여러분, 우리 계단을 올랐을 때 왜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간단하다, 특별히 헬스장 같은 데 안 가도 되고,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냐 계단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섰잖아요. 그 결정의 순간에서 나는 계단을 선택했어. 그때부터 선택의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야, 난 유혹을 이기고 이걸 선택한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굉장히 외로운 공간에서 혼자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어디서부터 피드백이 주어집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올랐습니까? 그 누구의 칭찬이나 피드백 없이도 내가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감이에요. 늘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은 혼자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아무런 보상 없이도 내가 이런 반복을 해낼 수 있네? 진정한 보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어떠한 운동적인 자극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내 심장이 뛰는지 땀이 나는지 혈액이 순환되는지 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걸 지각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피가 돌고 따뜻해지고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을 때 이게 살아있는 감각이거든요.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은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건 불쾌한 감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땀나서 싫어. 심장 이거 뛰어서 불쾌해. 이게 좋은 감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 감각으로 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은데? 살아있네? 내 심장이 뛰네? 그 긍정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무기력했던 거, 우울한 느낌, 자기 혐오, 자기 비하, 난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싫어해, 이런 감각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쓱 밀려나가는 거죠. 꽤 괜찮네, 기분 좋네. 우리가 자각을 하는 것은 머리로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거기서부터 자각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은 무슨 공부를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머리에 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을 하면 내가 바뀔 것 같죠. 그런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인간이 살아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 내 몸이 느끼는 감각. 그래서 가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있지도 않는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에 내 감각을 내맡기지 말고 진짜 감각,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시키는 이 몸이 내주는 이 반응들, 이게 진짜라고 느끼면서 가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내부 감정의 정렬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나가고 긍정적이고 자기 효용감이 강해지고 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나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면서 또 책을 읽어보고 마음을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수련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몸을 쓰면서 긍정적 반응을 일으켜서 리듬을 바꿔버리면 그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 아들이 자기를 늦게 깨웠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왜 늦게 깨웠냐고. 떼를 좀 많이 쓰는 친구인데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그 부정적인 표현에 동조돼서 그런 행동 하지마, 그거 나빠, 그만해, 혼낸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에다가 부정적 대응. 그러면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이 행동들을 강화해 나갈 뿐이에요. 이 행동을 또 반복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려고 했을 때 제재가 안 되면 더 강도를 높이겠죠. 이건 군비 경쟁이랑 비슷해요. 핵무기 있으면 난 2개 만들 테야. 너 2개야? 난 3개 만들 테야. 결국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가족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이 친구가 짜증내고 떼를 쓰더라도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돼. 나는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도 안 먹히잖아요. 자기가 해봐야 뭔가 반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지거든, 자기도. 자연히 시간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싹 사그라들면서 이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긍정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도 그렇고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려고 부정적 감정을 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 부정적 감정을 대응을 했을 때 그게 실제 빨리 해결됐는지 훨씬 더 오래 갔고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그게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동조되지 않고 내가 분위기에 집중했을 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상황을 분석을 하지 않고 단지 나는 스스로 괜찮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시 깔깔거리면서 장난치는 사이가 됩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부정적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그리고 또 반복을 해요. 해결이 된 것처럼. 이래서 내가 우울했구나 라고 깨닫고 나면 해결됐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우울해져.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를 바꿔야 돼. 몸의 분위기. 몸의 물리적 신호들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혈액이 순환되게 하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만 해주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에너지 레벨이 달랐던 것 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사실 피드백 중독 사회예요. 점수를 매기고 칭찬을 하고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하고 그것이 동기부여인 것처럼 계속 사람들을 밀어붙입니다. 너 잘했어. 좋은 결과를 냈어. 오로지 결과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다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평가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 동기, 남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볼 수 있는 숨은 자기 존중, 이거에 대해서 등한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그거거든요. 그걸로 움직이는 사람은 무적이에요. 외부의 칭찬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존중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어떠한 외부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박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돌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됩니다. 나 말고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을 계속해야 돼요.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내가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나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스스로를.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지 누군가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칭찬과 보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면 그런 칭찬을 갈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존중이 익숙해진 사람은 이 존재의 무게중심을 딱 얻게 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떨 때 강하게 발휘되냐면 외부적 상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파산을 했거나 관계가 파탄났을 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큰 병이 걸렸을 때, 외부적 상황들이 굉장히 강한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 자기 존중이 강한 사람들은 그 외부의 풍파를 든든하게 견뎌냅니다. 외부가 무너졌어도 내 안에 중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재기를 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시련이 닥친 다음에도.
근데 그게 부재한 사람들은 외부 평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 존중이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는 그 행위 속에 자기 존중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반복되게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게 다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몸을 쓰고 계단을 오르고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주는 그 기분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반복이 결국 튼튼하게 나 자신을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전부예요. 우리한테는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10년 후 생각하지도 말고 불행했던 과거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할 거냐, 얼마나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채널 댓글들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할 말이 참 많겠구나, 이걸 사람들이랑 어떻게 더 많이 공유하고 이 좋은 느낌을 또 누군가한테 좋은 느낌으로 공유하면 어떨까,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반복이 그 사람을 정렬시키는데 그 정렬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정렬을 시켜요. 전염병 같은 거예요. 좋은 전염병. 내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내가 할 행동을 반복을 했을 뿐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부정적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구조화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카페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사진으로. 제가 아침 일출 사진을 찍고 제가 아침에 먹는 것들 찍고 운동을 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내가 느꼈던 감명 깊었던 그 한 줄 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기록에 동참을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기록할 뿐인데 이게 나 자신도 정렬시키고 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다 느끼고 있지만 이게 만약 기록으로 계속 사이즈를 불려나간다면 세상에 정말 좋은 기운을 전파할 것 같다. 그래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저는 거기다가 제 생활을 사진 한 장씩 기록을 해 나가 볼까 합니다. 제가 기록하는 걸 구경 오셔도 되고 스스로 이 루프가 작동하는 분들은 그 욕망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아, 뭔가 이걸 나누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기록도 해보시고 또 누군가의 루프, 매일매일의 그 반복에 댓글도 달아보시고 이런 행위가 저는 본인의 그 루프, 하루의 반복을 더 강화시켜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미 무릎들이 다들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안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에 좋은 한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니즈가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고 그런 제품 출시를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7월 10일경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름은 관절관. 간단하죠. 볼관자예요. 관절에 대한 새로운 관점. 기존의 위전보랑 같게 액상으로 만들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절 자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 영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계단을 올랐을 때 불쾌감이 존재한다, 부드럽지 않다, 그리고 관절이 약해졌다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딱히 이렇게 병명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꾸준히 먹어오고 있는 레시피고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환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연구를 하지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훨씬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관절이 빨리 안 좋아진 케이스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관절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장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제조 공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출시되면 7월 10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절관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재미없지?